지금 시장이 명목 지표들 때문에 침체를 잘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개들이 안 짖었을 뿐 말은 어떻게 해요? 도망간 거죠. 범인은 말이었지만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짖지 않은 개 때문에 오히려 속으로 엄청나게 골마 터진 상태에서 폭파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지금 우리가 피봇을 포기해야만 하는, 피봇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월가의 하우스부터 한국의 하우스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패드 피봇이 더 확실하게 나타날 것 같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우선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거고요. 올해는 금리 인상을 얼마나 빨리 했냐면 지금 3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3.25까지 올렸죠. 역사적으로 최고의 수준이에요.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올린 때는. 이건 지금 어떤 거냐면 리세션이 왔는데 어떻게, 여기 다 위험들이죠. 보세요. 멕시코 사태, 그 다음에 그 대부조합 사태, 그 다음에 그 태국 그 외환 위기, 롱텀 캐피탈 위기, 러시아 디폴트, 그 다음에 유럽 위기, 이런 것들이 다 언제 생겼냐면 아주 강력하게 금리를 빠르게 올렸을 때 생겼어요. 빨리 올리면 한 번도 멀쩡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말씀드렸죠. ISM, PMI 지표는 이미 침체에 들어가 있어요. 지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지표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CDX NAIG라는 스프레드인데요. 이건 뭐냐면 크레딧 디폴트 스왑, CDS를 거래하는 여러 가지 그런 지수들 중에 있는 건데, 이 지수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보시면 이 CDS NAIG 지수 스프레드가 지금 정도 올라왔을 때 모든 연준의장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보세요. 버냉키, 옐런, 심지어 파월 까지도 2019년도에 금리를 다 이 정도 올라왔을 때는 금리를 내렸어요. 보세요. 근데 지금 109bps까지 가 있는데도 계속 안 올리고 있습니다. 왜? 명목 지표가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신용 위험은 무지막지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아주 적절한 비유에서 제가 이걸 갖고 왔습니다. 셜록 홈즈 시리즈 중에 실버 블레이즈라는, 경주마 실버 블레이즈 실종 사건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셜록 홈즈가 주인공인 거죠. 이 경주마 실버 블레이즈 실종 사건은 애들이 좋아하겠죠? 네. 무슨 얘기냐면은 실버 블레이즈라는 경주마가 있어요. 웨식스 경마장의 명마, 아주 1등 하는 말, 이 실버 블레이즈가 어느 날 실종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조련하던 조련자 존 스트레이커라고는 살해당한 채 발견돼요. 그래서 그 말의 주인이었던 로스 대령과 그레고리 경위가 수사 책임자죠. 수수께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셜록 홈즈를 콜합니다. 셜록 홈즈가 와서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실버 블레이즈라는 말이 사라진 날 저녁에 그 마구간을 지키던 소년이 저녁으로 먹었던 양고기 칼에 아편이 들어있었대요. 몽롱하겠죠. 그러니까 못 지켰다는 거죠. 소녀는 그것 때문에 잠들어 있었고 실버 블레이즈가 끌려가는데 어떤 경계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마구간을 지키던 개들도 한 마리도 한 번도 짖지 않았어요. 조련사는 마구간에서 4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데 머리에 무거운 흉기로 심하게 얻어맞은 상처하고 허벅지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길게 베인 자국이 있었고, 오른손에는 손잡이까지 피투성이인 작은 칼을 들고 있었고, 왼손에는 붉은색이 섞인 실크 스카프를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카프를 쥐고 있었던 것 때문에 증거가 돼서 하녀가 증언했는데, 스카프 주인이었던 피츠로이라는 사람이 용의자로 검거됩니다. 왜? 스카프를 쥐고 죽었는데 그 스카프의 주인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평범하잖아요. 나중에 밝혀졌어요. 범인이 누구냐? 아는 분들은 아시죠? 범인은 실버 블레이즈 자신, 말이었어요. 말이 지 혼자 도망친 거예요. 근데 아편이 들어있고 이런 거 누군가 한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깜빡 속았는데 걔들이 한 번도 짖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수사관들은 아는 사람이다. 걔들이 안 짖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다른 길로 갔는데 전혀 아니고요. 그 말이 날뛴 게 뭐냐면은 그 말 발굽에 뭔가가 낀 거예요. 그래서 이 조련사가 그걸 뽑아주려고 칼을 들고 그걸 빼주려고 하다가 말이 뒷발질한 거에 맞아갖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칼 들고 죽었죠. 그랬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소년도 아무 말 없었지만 개들도 한 마리의 개도 한 번도 짖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들으시면 황당하겠네요. 지금 시장이 명목 지표들 때문에 침체를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개들이 안 짖었을 뿐 말은 어떻게 해요?
도망간 거죠. 범인은 말이었지만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짖지 않은 개 때문에 오히려 속으로 엄청나게 골마 터진 상태에서 폭파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월가의 어느 스트래티지스트가 한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절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개들이 짖지 않았던 것처럼 막 섞여 있고 안 나오는 것 같지만 하지만 아주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스캇 마이너드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썼던 리포트예요. 이거 뭐냐면 계속 뭔가 들릴 때까지 깨트리려고 한다. 결국이 뭐냐면 뭔가 깨질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이런 얘기의 말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도 연준의 피봇이나 이런 걸 기대하지 마라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에 또 다음 편에는 뭐가 있어요? 뭔가 깨질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그 차트는 구겐하임에서 첨부한 차트인데 중요한 건 이게 채권이라는 겁니다. 채권의 리퀴디티가 이렇게 됐던 적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냐면 채권 대학세 할 때까지 올라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준비 안 했는데 오히려 회사채는 건전합니다. 문제는 다 국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 영국의 문제도 국채 문제입니다. 오히려 회사채들은 지금 알람이 울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회사채 스프레드가 너무 좋아서 저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죠. 근데 국채는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국채의 그 리퀴디 정말 천문학적입니다. 역사적으로 최저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제일 높죠. 자, 보시면 그런데 연준이사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금융시장 균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린 상관하지 않겠다. 우린 미국만 생각하겠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얼마 전에 낸 리포트 이렇게 냈습니다. 라이징 리스크, 하드 랜딩. 경착륙의 리스크는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며칠 전이죠. 영국이 사고를 쳤어요. 50년 만에 최대 감세를 발표했죠. 이 영국 총리가 바뀌었죠. 트러스라는 이 총리가 나와서 회심의 역작을 발표합니다. 소득세 기본세율을 19%로 내리고 최고세율을 40%로 내리고 부동산 인지세를 6.6억 원 이하는 면제하고 법인세를 19%에서 25% 올리기로 한 거를 없애기로 하는 거죠. 이 발표를 하자마자 파운드화가 37년 만에 최저치로 보시면 37년 만에 최저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달러 대비 1.4까지 갔던 파운드가 1.03까지 떨어집니다. 그냥 1대1로 간 거죠, 거의. 이게 하루에 이러죠. 물론 길트채라 그래서 영국의 국채입니다. 영국 국채는 하루에 130bp가 올라가는데 이런 일은 없었죠. 지금 보시면 4%를 넘어가니까 더 많이 뛰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수직으로 올라가죠. 이런 일들이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나옵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한 거죠. 그런데 요즘 미국 금리도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그게 대단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일제히 유럽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합니다. 국채 인연물이 2%까지 올라가고 이탈리아 4%대까지. 이탈리아 금리 4%는 위험 수준이에요. 좀 전에 영국 길트채도 4%를 넘어갔죠. 4% 넘어가면 하루에 100bp가 넘어간 것도 넘어간 거지만 3%대에서 뛴 것도 뛴 거지만 4%대는 위험금리 수준입니다. 그건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드리죠. 그래서 바로 영국 중앙은행이 그 다음날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발표하냐면 원래는 감세와 BOE가 국채 매각을 같이 발표했었어요. 국채 매각을 한 달 연기합니다. 그러니까 QT를 중지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QE 20년물 이상 무제한 매입을 선언합니다. 총 650억 파운드. 14일까지 650억 파운드, 그 다음에 하루에 50억 파운드씩 사는 거죠. 그러자마자 30년물 길트채가 106bp가 떨어지고 그건 92년 후 최대로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길트채가 30년물이 이렇게 또 폭포수처럼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위험이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14일 날까지 한시적으로 650 산다고 했기 때문에 하루에 50억씩 산다고 했기 때문에 14일 이후에 시장에서 혹시라도 쇼크가 나타날까 봐 걱정이 있으니까 며칠 동안 영국의 중앙은행과 트러스 총리가 심사숙고한 채 어제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낮에 발표를 냅니다. 일단 장기국채 매입에 질서 있는 종료는 14일까지 하지만 매입 한도를 2배로 늘리겠다. 매입 기간은 연장하지 않지만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 레포 TECRF라는 거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TECRF는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받아들여서 연기금의 유동성 확보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BOE 영국 중앙은행은 ILTR이라는 것도 이거는 레포입니다.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주 멋진 계획을 말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 뉴스를 봤는데
과연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미국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했더니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또다시 원상 복귀됐습니다. 이전에 폭등했던 금리를 또다시 뛰어넘었어요. 10년 기트채가 4.5까지 올라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시장은 전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그 사고가 터졌던 날에 금리로 폭등했어요. 모든 금리가 다 똑같이 올라갔어요. 어제 미국장은 쉬었기 때문에 미국 금리는 안 올랐는데 나머지 유럽의 금리들도 폭등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게 어제 일요일 날 발표되고 그 밤에 일어난 일이니까 오늘 밤에 또 다시 이 문제는 이슈화 됐을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는 거죠. 그런데 이 영국이 사고를 친 날 그때 그 같이 똑같은 그 주말로 기억나는데 주말은 아닌가요? 같은 일이 그러니까 또 하나의 사고가 터졌어요. 뭐냐면 크레딧 스위스가 부도난다라는 부도소리 글로벌 금융기관을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유는 아케고스는 빌황 대표의 그 헤지펀드죠. 그때 제일 심하게 당한 게 크레딧 스위스였고 그 다음에 CDS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어서 이건 뭐냐면 부도율입니다. 부도율이 550까지 올라갔고 연초 50이었으니까 10배가 뛰었죠. 그 다음에 보시면 전 은행 중에서 30%대 넘어가는 이런 의미로 봤을 때 크레딧 스위스는 그러니까 24%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위험 신호가 되면서 크레딧 스위스의 디폴트설이 시장을 휘감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데서 이거를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크레딧 스위스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리먼 모멘트가 아닐까. 리먼 모멘트는 뭐냐면 리먼이 부도나면서 미국의 금융시장이 아니라 주식시장 통틀어서 어떤 그 흐름의 시작이었어요. 결국 리먼이 터졌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시간은 연장됐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다 살렸지만 그걸 리먼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 리먼 모멘트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금융시장에 돌기 시작했고 아직도 기본적으로는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건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실상 전 세계 지금 이제 전 세계라기보다는 유로존 유럽에 있는 그 은행들 중에서 도이치뱅크의 부실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부실의 근원이에요. 현재는 오래된 얘기입니다. 왜? 그리스 여러 가지 그 재정위기 때부터 부실해진 거에다가 굉장히 많은 사건이 도이치뱅크는 터졌어요. 그래서 CDS가 굉장히 높습니다. 157이죠. 그런데 크레딧 스위스는 250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높죠.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심각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크레딧 디폴트 스왑은 부도에다 투자하는 거죠. 존 폴슨 같은 사람이 CDS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건데 그런 파생 상품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부도 확률을 말하는 거죠. 부도 확률이 도이치뱅크보다 더 높다는 얘기는 심각한 얘기라는 거죠.